네, 오늘 아침 나온 증권사 리포트 살펴보는 시간 증권가의 오늘 로엔나알파 김태성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 나와 있는지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KB금융입니다. 우수한 펀더멘털 입증이라고 한국투자증권에서 제시를 했는데요. 어제 3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죠. 이 3분기 순이익이 1조 원 클럽을 가입을 했습니다. 살펴보면 증권과 캐피탈 등 비은행 실적이 좀 개선세를 나타냈는데요. 또 여기에 배당과 건전성에 대한 불확실성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KB금융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배당 매력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또 중간 배당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현재 주가 수준이 4만 1,000원 수준인데 목표가를 5만 4천 원까지 상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올라갈까요? 네, 일단 지금 시기가 굉장히 또 많은 변동성이 있을 만한 시기입니다만은 결국은 분기 실적 시즌에 맞게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당연히 이제 목표가를 상향하는 레포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죠. 코로나19라고 하는 대형 악재 이벤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3분기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낸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탄력도를 만드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프루덴셜 생명에 대해서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습니다만은 그러한 부분에서도 지금 이익 성장세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고 또 이제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계열사 이제 KB금융 쪽에서도 이 증권거래대금이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었던 올해 상반기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결국은 실적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일단 이러한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번 분기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기 때문에 다음 분기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남아있을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결국 이제 그래도 실적이 계속해서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 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날씨가 좀 쌀쌀해짐에 따라 결국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고배당주에 대한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주가도 상승할 모멘텀도 있고 배당에 대한 매력도 있으니 아마 이제 메이저 수급도 그렇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조금은 안전하게 혹은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깜짝 실적이 추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견을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함께 알아보시죠. 두 번째 종목은 Y솔입니다. 오랜만에 호실적이라고 하나금융투자에서 제시를 했는데 최근 5G의 주가 흐름이 조금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3분기 영업이익이 107억 원으로 상향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 재고 조정은 있지만 중화권 물량은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또 내년 5G 본격화로 실적 레벨업 될 것이다 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Y솔 같은 경우에는 최근 5G 관련주도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면서 목표가를 2만 1,000원까지 그래도 상향을 했거든요.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최근에 전반적으로 5G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작년 그리고 올 초만 하더라도 5G에 대한 굉장히 기대감이 컸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본격적으로 5G 시대가 열렸다라는 광고를 할 만큼 굉장히 또 기대를 했었던 산업입니다만은 최근에 아직까지 성과를 보게 되면 그다지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5G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이제 많이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불확실성에 따른 지금 차익 매도 물량 혹은 실망 매도 물량이 해당 섹터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다행스러운 건 Y솔의 실적이 굉장히 견고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제 소우 필터라 그래서 결국 이제 5G 관련 부품에 이제 가장 많이 들어가는 상황 그리고 이제 모바일 제품에도 이제 이 부품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타 다른 5G 부품주들보다는 그래도 선방을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지금 섹터가 전반적으로 지금 강세라기보다는 조금은 관망 혹은 매도세가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언제 붙으냐에 따라서 누구는 수익이고 누구는 손실일 수 있기 때문에 Y솔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갖되 조정 시에 한번 우리가 접근을 해보는 전략은 어떨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을 바탕으로 4분기 그리고 내년을 기대해 보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섹터 내 조정 시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도 함께 열어보시죠. 마지막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턴어라운드 성공이라고 NH투자증권에서 제시를 했는데 어제 3분기 영업이익이 7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으로 돌아섰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LCD 패널 출하량이 증가를 했고 또 LCD 패널 가격도 상승을 했습니다. 4분기에도 흑자 기조 이어질 전망이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 LCD 업황이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이 삼성 디스플레이도 LCD 생산을 연장한다는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네. 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2만 원으로 제시를 했는데 앞으로의 흐름도 좀 긍정적으로 보실까요? 네, 사실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실적이 지금은 호실적이라는 이야기를 정말 오랜만에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수년 동안 지금 이제 LG 디스플레이 주가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그다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었던 건 아무래도 수요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갑작스럽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작년 그리고 올 초보다는 조금은 나아졌다라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뭐 북미 발이라든지 혹은 이제 LCD 관련 패널이 들어가는 탑재되는 TV에 대한 수요라든지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집콕 수혜라고도 많이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홈 인테리어 가구 같은 경우에도 가전을 또 많이 바꾸었던 그러한 시즌이었기 때문에 3분기 그래도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문제는 이번 분기만 반짝 실적이 좋을 것이냐가 저는 가장 큰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뭐 매력도는 높겠습니다만은 4분기 실적까지 보면서 정말로 LG 디스플레이의 실적이 오랜만에 반짝 상승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제 바닥을 짚고 턴 어라운드 되는지 보고 나서 접근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에 따른 호황으로 이 오랜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실적은 체크를 해봐야겠다라는 의견을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 가지 종목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고 와이솔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이 나오면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어요. 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좀 흐름을 체크해보자는 의견을 좀 집중적으로 남겨주신 것 같은데 네. 한 종목만 꼽아주신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뭐 오늘 좋은 실적이 나오고 나서 첫 거래가 시작되는 LG 디스플레이를 단기적으로 보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중장기적으로 보시려고는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KB금융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개 분기만에 흑자로 돌아선 LG 디스플레이 단기적으로 원픽으로 꼽아주셨고요. 중장기적으로는 KB금융을 원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증권가의 오늘이었습니다.